안녕하십니까, 텐토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볼 부분은 신탁부동산입니다. 자,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중개사무소에 접수가 되었을 때 중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신탁을 설정하는 자, 즉 그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이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위탁자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무자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신탁을 인수한 자는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 우리가 서탁자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돈을 빌려주시는 분, 우리가 수익자라고 부르는 세 분이 연결되어서 신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 채무자가 서탁자에게 관리회사에다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을 하고요.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서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신탁에 대한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해서 형태는 돈을 빌려가시는 채무자의 탁자, 중간에 관리하시는 수탁자, 그리고 투자자이면서 채권자인 수익자, 이걸 증권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신탁회사다라고 이렇게 신탁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중간에 신탁회사, 신탁계약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돈을 빌려주신 채권자, 그리고 돈을 빌려가신 채무자, 그래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요. 수익권 정서를 수익자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투자금과 보수를 수탁회사에 넘기면 수탁회사에서는 보수를 챙기고 투자금을 채무자에게 전달해서 해주는 계약입니다. 이를 우리가 담보 부동산 신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등기부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자, 등기부에는 각구에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각구의 수리번호, 그리고 등기의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자, 그리고 등기 원인 일자, 자, 권리 및 기타 사항에 보시니까 이렇게 수탁자에서 그 관리회사죠. 그리고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보면 자, 이렇게 신탁 원부라는 게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탁 원부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신탁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 신탁 원부 또한 등기의 일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은 필히 뭘 확인해야 된다?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신탁 원부는 어디서 뗄 수 있냐고 하니까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없고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가야만 발급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탁 원부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표지죠. 자, 부동산 담보 신탁 표지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탁자, 돈 빌려가신 분이에요. 채무자, 그리고 관리회사, 그리고 투자하신 투자자,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단 요쪽에 보시면 신탁회사 이름, 여기도 신탁회사 이름, 그리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는데, 통상 신탁 원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탁의 계약 내용이 작지는 않다는 얘기죠. 신탁 부동산을 어떻게 유지, 관리, 그리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빽빽히 수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탁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느냐, 양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위탁자, 채무자 돈 빌려 쓰신 분은 수탁자하고 수익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시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양도 매매 가능합니까? 물어보니까 됩니다. 근데 사전에 뭐해라? 수익자와 수탁자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면 이거 처분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관련입니다.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가 가능합니까? 하는 물어보니까 임대차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에서 여러분들이 필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탁자가 체결할 경우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서면의 동의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탁자가 아까 채무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위탁자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자와 수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탁자는 즉 관리회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혹 보면 관리하는 회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수탁회사에서 아마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신탁원부 계약 내용에 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도 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탁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었을 시 거기 점유하고 계신 분은 수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명도를 넘겨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신탁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들은 공매로 매각되면 점유를 이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탁자는 신탁계약일 이후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하는 회사에서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거기 들어오시는 임차인이 요구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의 보증금을 나중에 수탁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탁자와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 이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수탁회사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즉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누구와 계약하든지 간에 임차인으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기업 공인중개사라면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을 넣으면서 지금부터 임차인 고객님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의 형태가 되는데 신탁부동산에 들어가실래요? 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런 내용이 신탁원부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탁자는 관리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민법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의 수탁자 법인 계좌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내용은 이제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제 이제 수탁사에서 임차 보증금을 관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탁사가 책임지고 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으면 수탁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수탁에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신탁원부에 없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 대부분은 위탁자의 채무 상환에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이런 사항이 되게 됩니다. 자, 신탁부동산의 처분식이라고 해서, 자, 신탁부동산은 이제 판단 얘기예요. 신탁부동산 왜 파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발생하면 신탁부동산을 팔 수 있다. 누가? 관리회사, 수탁자가. 그래서 1호에 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니까, 돈 빌려주신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즉 신탁 계약에 의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한 여신거래 계약을 했을 텐데, 이러한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우선 수익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수탁회사에다가 의뢰하면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탁계약 내용을 위탁자가 위반했다, 또 채무자가 신탁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담보가치저감. 대출할 당시 부동산 가격, 시간이 흐르면 물가 상승률 이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졌다. 그래서 빌려준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우선수익자가 처분해줄 것을 수탁사에 요구하면 이걸 팔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파냐 그러면 공매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신탁원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신탁된 부동산을 공매로 팔게 되면 돈은 어떻게 받아가는 것이냐, 이 내용 또한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신탁원부에는 정산 방법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돈 주는 순서는요,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순서에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비용과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용과 보수라는 것은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회사, 그게 수탁자죠. 수탁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수, 그리고 수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 얘가 1순위입니다. 우리 경매나 공매에서, 압류재산 공매나 일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서 제일 먼저 비용을 뺀다라고 하는 이 순위는 똑같습니다. 근데 2번부터는 이제 완전히 틀려집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경매나 재산의 공매에 넣어놓은 돈 받는 순서하고 신탁부동산 공매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어떻게 차원이 틀리니까 일단 2번, 3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탁 등기 전 소액 임차인, 신탁 등기 전 임차 보전금에서 나오는데, 얘가 최우선 변제 말하는 거고 얘가 확정일자 우선 변제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그냥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 우선 변제 임차인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데, 신탁 부동산은 언제 들어오실 분요? 신탁 등기 전요. 신탁 등기 다음 들어오실 분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4순위에 보시니까 수탁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차 보전금 중에서 2, 3에 해당되지 않는 거. 2, 3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바로 신탁 등기 후 말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 후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수탁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면 그 돈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 신탁 계약서에 수탁자가 반환 의무가 짙도록 되어 있는 계약은 거의 보기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인 상태에서 신탁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보니까 2번, 3번, 4번은 돈 받아가는 순서에서 없다 보시면 되고, 1번 끝나고 나면 바로 5번으로 오신다면 뭐야? 5번에 보니까 우선수익자.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것은 위탁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게 되면 제일 먼저 비용과 보수, 그리고 우선수익자, 남는 게 있으면 위탁자. 그럼 신탁 등기된 다음에 들어오신 임차인은요, 땡전 한 푼 없다라고 그렇게 돈 받아가는 순서, 정산 방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나왔는데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력 판단 기준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압류재산 공매나 일반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말소 기준보다 앞서서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탁 부동산은 아예 차원이 틀리다고 했어요. 뭐 기준이냐니까 신탁 등기요. 신탁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춰야만 대항력이 있다. 신탁 등기된 다음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하고 지금 신탁 공매가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혹시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탁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신탁 공매할 때 인수 조건으로 매각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인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항력 있는 이 사람은 언제 신탁 등기 전에 들어오신 임차인,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확정일자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돈 받는 순서에서 1번에 비용 수수료 빼고 2번에 3번에서 돈 받는 순서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대항력 없는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소액 임차인 채웠으면 이제 안 해준다 그랬어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 안 해준다 그랬고요. 아까 돈 받는 순서에도 없었어요. 혹시 수탁자가 책임진다라고 했다면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 받는 순서가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신탁 원부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신탁 원부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보신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신탁 원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차를 하실 분이면 꼭 신탁 원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지 말지 판단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셔서 자료가 있나라고 검색하실 분은 부텐토 네이버 카페 오시면 동영상 강의방에 본 자료하고 PPT 파일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 올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의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